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비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간강화와 비교하면 경제 이기는 세 발의 피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라리는 앞에서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 상상을 할 수 있었고요. 집단적 상상을 통해서 성공적인 협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는 가상의 실제, 허구라는 상호 주관에 기초한 상상의 질서이다. 상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라리는 아주 중요한 논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의 질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 벽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나간다 하더라도 더 큰 감옥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속에서 계속 갇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상의 질서는 상호 주관이며 이거를 변화시키려면은 수십억 명의 의식을, 여기서 의식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십억 명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는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정당이라든지 이념 운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존 질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현존하는 가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이 말이 결정적이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대안이 되는 가상의 질서를 먼저 믿어야지만이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에서 상상이 아닌 걸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 상상의 질서로부터 다른 상상의 질서로 갈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상상의 질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날 모든 나라는 핵전쟁, 기후변화라든지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라는 세계에 있어서의 전 지구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나라, 한 개인이 대처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라리가 봤을 때 너무나 각성을 안 하고 있대요. 21세기가 직면한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단결시켜야 하고요.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글로벌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이데올로기로부터 다른 이데올로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데올로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기존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라리는 인류에 있어서 당면과제인 핵전쟁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글로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인권도 신화에 불과하다. 만일 인권이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사회가 붕괴할 것이다. 이게 그럴 만하죠. 왜 그러냐면 인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겠습니다. 남의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죽이고, 그렇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사회는 금방 붕괴를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라리가 말을 했을 때 인권이 상상의 질서라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사회가 붕괴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로서요, 볼테르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몽주의자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하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그가 밤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테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두려움은 타당하다. 자연이라는 것은 안정된 질서이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상한다 하더라도 중력은 계속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인간의 상상의 질서라는 것은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내 하인이 안다면 그러면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질서 자체가 상상의 질서라는 것을 그가 하인이 그거를 알아차린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라리여, 아무 걱정 마시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인권과 신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사회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라리 자신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봐보세요. 마법사 중에 일부는 사기꾼이지만 대다수는 신과 악마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신과 악마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구는 사람들을 거의 출생 직후에서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기준에 의해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진수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했던 이데올로기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의식적 차원보다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볼테르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볼테르는 그렇게 걱정을 했잖아요. 신이 없다는 걸 하인에게 알려주지 마라. 그러면 그 새끼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한두 마디 말에 의해서 그 하인의 이데올로기, 상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인은 이제까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봤냐면요, 신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신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고 있고 전지전능한데 신의 뜻에 거역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신으로부터 엄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엄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엿대로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인에 있어서의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의식적 차원에서의 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두 마디의 말에 의해서 그 하인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인으로 하여금 신이 없고 신이 아닌 다른 질서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질서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에 있어서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아까 하라리가 자신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그렇죠, 다른 질서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믿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라는 거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하인에게 한두 마디로 알려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데올로기는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중세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교회와 가족이 되겠고요. 지금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회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를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의 효과로서 재생산되는 것이지 저절로 재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하라리는 아까 말했던 인권도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가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붕괴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라리는 다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망상에 불과하다. 아까 말했던 신화라든지 집단적인 상상,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권,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망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힘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게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전혀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하라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어떤 새로운 대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라리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뭘까요? 예, 하라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됐든 IS, 이슬람 국가 문제가 됐든지 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네요. 그렇죠?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인간 강화가 그거죠?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라는 문제와 비교를 하면 세 발의 피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정확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매우 중요하대요. 그런데 이거는 세 발의 피래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길래 이게 세 발의 피가 될까요? 인간 강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라리의 관심은 인간 강화 문제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다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강화란 과학자들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다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가능할까요? 그랬을 때 유전자 조작 악의는 20년 내지 50년이래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인간은 50년 내지 100년 이내에 마음도 바뀌고 힘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존의 호모사피엔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호모데우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년 내지 200년이 흐르면은요, 신분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사피엔스가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잉여 사피엔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100 내지 200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거네요. 그래서 수년 내지 가장 앞선 시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대요. 어떤 기회가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전자 조작 악의는 20년 내지 50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신체를 마구 바꿀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내지 1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경제적 신분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시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100 내지 200년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우리 정신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거는 불과 수년 내지는 수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형적인 약장수 같은 수법이라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광이라는 고려대에 있어서의 자연과학을 전공을 하는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요란하게 과학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정작 그의 과학적 이해는 놀랄 만큼 깊이가 얕고 그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유행은 2020년에 썼네요. 지금 작금의 유행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저는 앞에 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뒤에 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피엔스가 우리말로 출간이 된 게 2015년인데 지금도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피엔스의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는 아주 깊지 않다라고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뉴스위크 한국어판에 보시면은요, 세뮤엘 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리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라리가 소설을 읽을까? 그랬을 때 물론 읽는다.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는다. 어찌 보면 이걸 너무 많이 읽어서 공포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서는 범위가 넓지만 속이 꽉 찬 것 같지는 않다. 추상적인 질문에 암울한 내용과 유창한 처방이 혼합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독자를 가르치려 든다는 인상이 남는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유전자 조작 악의는 20년 내지 50년이면 되고요. 신체가 바뀌는 거는 100년밖에 남지를 않았고요. 길어야 경제적 신분에 의해서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느냐 마느냐는 200년이 남지를 않았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거는 수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것을 제기를 하고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AI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받기 전에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어도 수십 년의 기간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닥치고 명상을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라리가 경제 문제가 왜 그렇게 인간 강화 문제에 비하면 세 발의 핀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신의 세 권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편 세 번째 강의에 있어서는 빅히스토리 역사학자의 제안, 약물돼지 명상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